안녕하세요. 이식회 교육 베트남어 강사 판위엔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여러분, 요즘 일 때문에 베트남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도 그러시면은 이번에 비즈니스 베트남어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즈니스 용어는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비즈니스 베트남어 이 시기 교육의 비즈니스 베트남어라는 과정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베트남 말로 제대로 인사하고 감사하고 사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베트남어라는 거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말하는 거죠. 베트남어를 학습하시는데 그냥 비즈니스 분야에서 쓰는 것만 배우시는 게 아니죠. 다른 것도 같이 학습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직업 특성 그렇게 학습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는 이 시기 교육의 비즈니스 베트남어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단어, 필요한 문법 그리고 표현들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파트너사와의 의사소통할 때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한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ECK의 비즈니스 베트남어 과정 내용인데요. 베트남 말로 인사 어떻게 하는지, 감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나머지 강의를 통해서 비즈니스 용어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ECK 교육의 비즈니스 베트남어 강의를 들어야 될 이유는요. 첫 번째, 비즈니스 용어 표현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용어는 간단한 거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한테도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장점은 지금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한국말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말로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제 안내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이는 상황별로 관련된 어휘와 문법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 상황이면 어떤 단어하고 어떤 문법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성 높은 표현만 실려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혀 안 쓰는 단어인데 그냥 좋아해서 넣어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비즈니스 베트남어 강의의 대상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아무리 가장 쉽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본 지식이 없으면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베트남어 알파벳과 발음을 능숙하셔야 돼요. 자, 그것만 알고 계셔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리고 여기 칠판에 되어 있는 말, 나타나는 말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알아들으실 수 있죠. 그래서 알파벳과 발음하는 거 그리고 쓰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발음을 들으면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셔야 수업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어 기초 단계 이상이신 분이면 이 수업을 들을 때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면은 베트남어 알파벳 성조 발음 그리고 기본적인 표현들부터 시작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 용어 표현을 학습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 강의를 빠지시면 안 돼요. 비즈니스 용어 그리고 그 분야에서 쓰는 단어만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제가 베트남 사람을 만날 때, 특히 파트너사 사람을 만날 때 빠짐없이 항상 써야 될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할 때 사용해야 되죠.
현지인은 역시 신짜오라는 단어만 사용하나요? 여러분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신짜오라는 표현부터 나오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도 신짜오 베트남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현지인은 신짜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지인은 인사할 때 뭐라고 할까요? 짜오 플러스 인칭 대명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는 상대방이 지금 누군지 아주 중요해요. 주어가 없으면 그리고 대상이 없으면 반말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할 때 그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도 같이 넣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인칭 대명사는 저희는 2강에서 학습할 건데 오늘 수업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짜오 플러스 앙. 짜오라는 표현은 인사한다는 뜻인데요. 기본적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다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라는 건데요. 상대방을 여러분이 인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자, 앙 같은 경우는 형 또는 오빠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있거나 남자이고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사람 또는 굳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예의 바르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의 바르게 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짜오 앙이라고 하시면 돼요. 짜오 앙, 짜오 앙. 마찬가지로 남자는 아니고 누나, 언니 같은 또는 예의 바르게 어떤 여자한테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짜오찌라고 하시면 돼요. 짜오찌. 짜오지.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 지금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명인 경우는 여러분이라는 개념을 쓰시면 되죠. 여러분을 베트남 말로 mọi người 라고 합니다.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chào mọi người 라고 하시면 돼요. chào mọi người.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단어는 또 하나가 있어요. các bạn 이라고 합니다. các bạn. các bạn 이라는 단어는 mọi người 보다 조금 더 친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도 있어요. mọi người 같은 경우는 나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는 위치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các bạn 은 또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깍은 복수를 만들어주는 거고 bạn 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같은 사람인 경우 các bạn 이라고 하시면 돼요. chào các bạn, chào các bạ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현지인을 감사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ảm ơn 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까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조를 정확히 하면은 cảm ơn 이라고 합니다. cảm ơn 인데 이것만 쓰시면 조금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을 넣으셔야 돼요. 인칭 대명사를 넣으셔야 돼요. 그때 똑같이 cảm ơn 플러스 그 사람. 그죠? cảm ơn anh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 cảm ơn anh. 여자한테 감사해요. cảm ơn chị. cảm ơn chị. cảm ơn mọi người. 여러분 감사합니다. cảm ơn mọi người. 또는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또는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죠. cảm ơn các bạn. cảm ơn các bạn. 이렇게 cảm ơn 뒤에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지인은 사과할 때 뭐라고 할까요? xin lỗi 라고 합니다. xin lỗi. 한글 표현을 보시면 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조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발음할 때는 xin lỗi 이렇게 하셔야 돼요. xin lỗi.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칭 대명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베트남어에서 인칭 대명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xin lỗi 플러스 anh, 형 또는 오빠, 어떤 나이 더 많은 남자 같은 경우 xin lỗi anh, xin lỗi anh. 여자인 경우는요, xin lỗi chị, xin lỗi chị. 여러분, 많은 사람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러면은 xin lỗi mọi người, xin lỗi mọi người. 그 다음 xin lỗi các bạn, xin lỗi các bạn.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죠. 인칭 대명사는 아주 많아요. 베트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칭 대명사가 아주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한 것부터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진행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강에서 먼저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할 거예요. 베트남어의 인칭 대명사, 베트남어의 숫자, 그런 거는 나중에 시간에 대해서 배울 때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소개, 회사 소개 등과 같은 회사에서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용해야 될 주제별로 하나씩 학습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회사 소개, 부서 소개. 이거는 회사 안에 속한 부서인데 무슨 부서인지 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담당하는 부서인지,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여러분 회사에 갈 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접대해야 되는지 그런 표현들도 학습할 거고요. 날짜와 시간 말하기에서는 날짜를, 시간을 베트남 말로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미팅 일정 정하기 위해서는 앞에 학습한 날짜와 시간 말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마무리하는지 이렇게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요구,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 묻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적 경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가능성, 상대방의 조건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확인하기, 어떤 프로젝트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어디까지 작성했는지, 언제 완료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보고하기, 회사 내부에서 여러분이 많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인, 이유를 말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런 일의 원인 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